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정세 내피셜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죠. 이제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한다 이런 뉴스가 보이길래 한번 좀 개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FOMC 결과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요.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FOMC 직후에 이제 성명서가 나왔었죠. 저도 이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이건 나스닥 본봉입니다. 그 성명서가 나오니까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성명서에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잠시 올랐다가 파월이 연설하니까 쭉 밀렸죠.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2% 수준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최종 금리 수준보다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가 아마 3시 반, 파월이 아마 3시 반부터 한 것 같아요, 연설을.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갖고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파월 받아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번 해본 거고, 다음 달에도 이제 FOMC가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0.5bp 정도 인상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역대 최초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5번 연속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입니다. 파월도 조건이 맞으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CPI 결과에 아마 귀추가 주목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뭐 미래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어쨌건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돈을 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게 뭐 경기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건 아닌지 좀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의심만 하는 거죠. 어쨌건 이제는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이미 지금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뭐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를 한번 볼 겁니다.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뭐 재미로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11월 2일 날 수요일 날이죠. 사우디가 예, 사우디가 이제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란이 곧 공격할 거야라는 첩보를 사우디가 미국에 얘기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건데? 라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이런 시위를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사우디가 다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지도 몰라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이제 그럼 사우디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뉴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내용이. 사우디에서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럼 중동 지역에 다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이 반정부 시위, 이란 내에 반정부 시위는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 좀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히잡 시위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진에 보이는 이 여성분, 어, 마흐사 아미니라는 분인데요. 22살. 이분이 이제 경찰 히잡을 안 쓰고 다니다가 이제 경찰 이제 검문을 하면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촉발이 돼서 논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뭐 백인 경찰이 뭐 흑인 뭐 이제 범죄자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강경 진압을 했는데 뭐 죽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그런 유형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는 부검 결과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지병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뭡니까? 공식적으로 사우디 공격 준비를 미국이 너네가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 미국의 언론 보도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뭐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죠, 이란을. 뭐 예를 들면은 유엔 여성 기구에서 뭐 퇴출해야 된다는 등, 뭐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란을 퇴출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란을 왜 이렇게 건드릴까? 보면요,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러시아에 그 이란에서 러시아에 자폭 드론을 제공했다. 무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CNN 뉴스인데요. 방송인데 지금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좀 안 좋고 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무기를 또 공급하면 어떡하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자, 러시아 공격 드론 제공한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 자, 이스라엘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란을 좀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이제 경제 제재를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무기를, 그러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없었고, 그 이제 쉽게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이제 뭐 무장 세력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무장 세력들이나 뭐 예멘의 후티 반군,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무기를 제공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죠. 어쨌건 그런 상태고요. 근데 요거 이제 뉴스 찾아보니까 지난 9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이란제 드론 잔해다라고 나왔던데, 이거는 뭐 사진 찍어서 그냥 뉴스 올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신뢰성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이란에서는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은 왜 이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거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흘린 걸까요?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오펙에서 원유를 하루 2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중간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치솟고 또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선거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증산을 하자, 유가를 좀 낮추자라고 이제 협조를 구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이렇게 감산 조치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고 이런 뭐 이제 급한불을 끄기는 했는데, 자, 사우디 원유 감산 철회 안 하면 너네 이제 무기 판매를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자, 이제 두고 보자. 관계 재설정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너네 지금 러시아 편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은 그죠?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좀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왜 중동을 건드릴까요? 이제 이란을 건드리기도 하고 지금 사우디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이제 석유를 거의 뭐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자, 보시면 올 초에 나왔던 이제 뉴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 자, 이란 외교관 이슬람 협력기구 업무위에 라이벌 사우디 방문,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란은 이제 그 시아파의 대장격이고요. 사우디는 이제 수니파의 대장격입니다. 즉 이제 이슬람교가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각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두 나라는 앙숙이었는데 으르렁거리면서 뭔가 이제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뭡니까? 자, 보시면 이란이 러시아 주도 EAEU.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러시아가 만든 이제 구소련 경제 협력체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FTA 체결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고, 자, 사우디도 이제 중국과 이제 협력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동의 중요한 나라들이 미국하고 거리를 좀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제 생각인 겁니다. 이 타이밍에 이란에는 러시아에 너네 무기 제공하지 마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고, 사우디는 이제 말 안 듣고 증산해달라고 했는데 감산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서 양쪽 다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건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세력이 그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죠?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제가 이제 뇌피셜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거대 세력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꽉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거대 세력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단이죠. 마찰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찰을 일으켜서 어떤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지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자, 일단은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세계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어떠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인 거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옥시덴탈하고 쉐브론 정유회사입니다. 많이 좀 매수했어요.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향후에 좀 더 심화되는 어떤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지금처럼 뭐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하네 마네 하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올 걸 예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렇고요. 짐 로저스는 이제 또 이제 중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중국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빅쇼트 영화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특징적으로 지금 애플에 풋옵션을 넣고 있어요. 어쨌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마찰이 있는 중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정유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지 좀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가고 있고요. 풋옵션을 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풋옵션을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지는 뭐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조금 분위기가 좀 별로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추가로 어떤 문제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언론에 의한 이제 거짓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란 사우디 공격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왔고요. 그죠? 북한도 지금 이거 오탈자네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마라라고 이제 그죠? 여기 북한 러시아에 포탄 제공 추가 제대 검토. 북한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지금 이제 뉴스들도 흘리고 있고 그다음 뭡니까? 미 해군 참모총장 이르면 올해 대만 침공할 수도 이런 뉴스들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느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할까?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먹거리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럽은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먹거리를 찾는 중이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그 무역제도죠. 식민지 무역을 통해서 경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축적된 부를 다 이제 써먹고 바닥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데 신산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자원도 유럽은 자원도 별로 없죠. 관광 경제에 이제 의존하던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죠? 최근 들어서 2010년, 11년, 12년 요때 뭐가 있었습니까? 유럽 재정위기. 이미 유럽은 경제적 체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었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자, 이제 유럽 몰락의 증거라고 해놨는데, 자 뉴스를 보면은 유럽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덮쳤다. 전 세계에 부는 극우 바람. 자,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두 나라면 괜찮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이런 스타일로 전부 교체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럽은 뭡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하게 되면
이제 과거 남미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시면 옛날에 아르헨티나 잘 살았죠. 경제 3위였나 그럴 거예요. 2위였나 3위였나 예전에. 근데 뭡니까? 포퓰리즘으로 디폴트를 9번이나 선언했었고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장기 집권으로 국민의 지금 75%가 극빈층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길을 지금 유럽이 걷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준비, 그러니까 뭐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지금 전기차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려서 뭡니까? 거기다 돈을 써야 되고 지금 무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자국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또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은 어렵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다시 떠오르는 브릭스 국가라고 해놨는데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브라질에서는 이제 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애들을 퇴출당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와 무역량 38% 증가. 이유는 서방 제재가 그 이유다. 그죠? 러시아가 무역 루트를 중국, 인도 등 브릭스 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결국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반도체 섹터 분석할 때 그 이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미국에서 최근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나왔던 NSS 국가 안보 전략에 미국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앞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건데, 그죠? 미국 편과 미국이 아닌 편으로 나눠서 보겠다. 결국은 체제에 대한 경쟁으로 구도를 프레임을 씌워서 간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에너지와 기술 전쟁이 목적이죠. 그죠? 지금 이제 미국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앵글로색슨 계열, 흔히 얘기해서 이제 파이브 아이즈 동맹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EU와 나토, 이스라엘.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은 무조건 이제 미국 편이고 아직까지 뭐 한국도 이제 미국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기타 이제 인도와 사우디 얘네들은 저 물음표예요. 미국 편이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뭡니까? 미국이 아닌 편은 브릭스 국가,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여기가 포함되고 오펙 중동 산유국들. 그 다음에 뭡니까? 아프리카는 뭐 모르겠어요. 힘이 약하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아프리카는 좀 중국도 싫어하고 아마 이제 유럽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식민 지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어쨌건 지금까지 이제 미국은 이제 석유를 이용해서 달러 패권을 기축통화로서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보시면 자 이거는 저겁니다.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죠. 어마어마한데 얘네는 지금 가난하죠. 미국에서 얘네는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조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제 망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사우디, 뭐 이란, 이제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중동 국가들이 있고 보면은 이제 캐나다나 이제 미국도 10대 강국, 그러니까 매장량 10대 강국에 포함은 돼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뭡니까? 석유 생산국 10대 석유 생산국을 보면 미국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자, 과거에 미국이 뭡니까? 근본이제에서 달러 기축통화 패권으로 넘어갈 때 사우디에 이런 얘기를 했죠. 너네 우리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저 석유를 사고 팔고 결제를 할 때 달러로만 해. 그럼 내가 너네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석유를 그 이라크를 후세인 그죠? 미국이 침공했던 것도 뭡니까?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석유를 차지하다가 석유를 가지고 이제 놀다가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이제 셰일 가스가 개발이 이걸 채굴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니까 얘네를 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유회사들이 셰일 가스를 팔아먹었죠. 얘네들을 생산 못하게 억누르고 자기네네 나라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좀 수를 썼죠. 그래놓고 이제 그린 뉴딜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셰일 가스를 다 써먹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봅니다. 셰일 가스를 다 썼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고요. 자,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란 사우디 공격, 뭐 북한 문제, 뭐 시진핑이 뭐 대만 공격 가능성 이런 이제 얘기들이 왜 계속 언급이 되고 불안을 가중시키느냐?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어. 자, 이제 경기 침체가 와.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이렇게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켜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죠? 세력이라는 애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닐까? 즉 다시 군수 산업을 일으켜서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 비건한 뭐 당장 뭐 1, 2년 안에 전쟁이 날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그냥 개인 뇌피셜에 대한 그런 소설을 한번 써봤고요. 좀 길었는데 죄송하고 남은 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포함해서 주말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